5월에서 미래로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물길을 돌려놓은 위대한 역사성에 더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죄스러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도 여전히 미흡하고 5.18을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쏘고 학살하고 주검을 안매장하고 시민들을 성폭행한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만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으로 색칠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5.18 39주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153건의 5.18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5.18 허위조작 정보의 공장 역할을 해온 한 구구선동 인물은 최근 특정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우선동 인물이 삭제한 내용은 그가 생산한 허위조작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건의 허위조작 정보 가운데 80%인 121건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랄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하지만 5.18의 역사를 비트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가 정의와 상식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5.18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 또 국민 앞에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최소한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정상적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 측도 원격 수업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 때문에 비용 지출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와 대학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안도 사실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